교회 학교를 전담할 교역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예장 통합을 비롯한 주요 교단들이 평신도 교육 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교회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자생교단인 기독교대 한복음교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 현실에서 교단의 선교적 역할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교회 갱신을 통해 한국교회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를 이끌어낸 기독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의 정치적 사명과 신앙적 삶을 조명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윌버포스를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독 정치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 감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회 학교를 책임질 교역자 부족도 당면한 현실 과제입니다. 각 교단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주요 교단들이 교회 학교 위기 극복 방안으로 평신도 교육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세대 감소세가 가파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경우 유치부와 초등부를 포함한 교회 학교 학생 수는 2010년 기준 27만 5천여 명이었지만 2023년 기준 9만 9천여 명으로 10만 명 벽이 깨졌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세 미만 교회 학교 학생 수가 2011년 기준 27만여 명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17만 2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세대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각 교단과 교회마다 교회 학교 부흥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회 학교 현장에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칠 교역자를 구하는 일도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가르칠 전문 교역자도 배울 학생도 감소하는 이중고에 빠진 겁니다. 교회 학교를 책임질 교역자들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전도사 550명을 조사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회 학교 사역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30.4%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습니다. 복음 전도의 소명을 확인하고 사역자의 길에 들어선 교역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난 교회의 경우 교회 학교 교역자 수급은 더 어렵습니다. 교회 학교 교역자는 신대원 공부와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의 사례비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입니다. 이마저도 주기 어려운 교회가 허다합니다. 신학교 대부분이 대도시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의 사례비를 받고 두세 시간이 소요되는 지역까지 찾아가 교회 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고민했던 교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당장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각 교단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이미 10년 전부터 총회와 지역노회, 신학교가 함께 평신도 교육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육을 받은 평신도는 400여 명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평신도 교육사 양성을 총회 주력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역자 수급 문제로 인한 교육 결손과 교회 학교 예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평신도 교육사 양성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교육사란 평신도가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해 교회 학교 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교회교육 지도사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역자가 없거나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평신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는 평신도 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회와 신학교 등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교육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교단 차원의 제도 도입이 어려움에 빠진 교회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인 자신의 교회를 선언하며 탄생한 기독교대한 복음교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교단의 선교적 역할을 다짐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일제강점기 무기력해져가는 한국교회를 향해 자생과 자립의 신앙 공동체를 선언했던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기후위기와 사회 갈등 속에서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 내가 받은 권능, 바위 틈에 내리는 신비한 너의 뿌리, 점점 깊어지고 차차 굵어져서 마침내 거함을 무너뜨리고 말 정명을 가졌도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를 설립한 최태용 목사가 지은 거대한 바위를 뚫고 나오는 작은 소나무라는 제목의 시, 암상소송 중 일부 내용입니다. 연희전문학교에서 농업과 신학을 배운 최태용 목사는 1925년 천례지성, 1929년 영과 진리라는 신앙 잡지를 연이어 펴냈고 전국을 돌며 민족과 교회를 깨우는 신앙 집회를 가졌습니다. 일본 유학길에서 돌아온 최태용 목사는 1935년 12월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이어라, 신앙은 복음적이고 생명적이어라,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라 등 3대 표어를 걸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를 창립했습니다. 당시 복음교회는 서구 선교사에 의존하는 한국교회의 자립과 민족의 자주독립, 순수 복음운동을 펼치며 일제강점기 무기력해진 한국교회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복음교회는 지난 90년 동안 교세는 작지만 굴곡진 현대사 길목마다 민주화와 인권운동, 통일운동, 교회연합과 일치의 족적을 남겨왔습니다. 바위를 뚫고 나온 작은 소나무처럼 한국교회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을 자처해온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교단 창립 90주년을 맞아 복합위기 시대 교회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0주년을 출발하면서 이제는 3대 표어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과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이런 운동을 이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교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교회가 90주년 첫 사업으로 준비한 것은 신앙정신을 바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복음교회는 최근 열린 90주년 준비 모임에서 복합위기 시대 교회 사명을 재확인하는 공동기도문과 교회 개혁을 위한 목회윤리 10조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공동기도문에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 복음교회가 어떻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지에 관한 내용이 담깁니다. 기후위기와 남북분단, 다문화사회, 사회적 약자, 교회 연합과 일치, 민주주의, 교회 성숙,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공의를 주제로 신앙 고백을 담을 예정입니다. 공동기도문 못지않게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목회윤리 10조입니다. 목회윤리 10조는 직분에 재물거래를 하지 않는다, 교회를 세습하지 않는다, 선거 전 정치인을 홍보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교회가 된다,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등 교회의 공의에 관한 10가지 구체적인 약속과 다짐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독극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저희 교회의 자화상 때문에 슬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걸 좀 타개가면서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정화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계명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오는 4월 부활절에 맞춰 공동기도문과 목회윤리 10조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단 태동 당시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금마 집회를 교단 창립 90주년을 맞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또 최태용 목사 신학 학술대회와 90주년 선교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를 이끌어낸 기독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의 정치적 사명과 신앙적 삶을 조명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극심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진정한 기독 정치인의 역할이 아쉬운 요즘, 윌버포스를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독 정치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노예무역과 노예제 폐지에 기여한 기독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 1789년 처음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무려 11번의 반대에 부딪힌 뒤 1807년에서야 노예무역 폐지를 법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시 26년이 지난 1833년에 비로소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데 이릅니다. 21살의 하원 의원이 된 이후 평생을 노예제 폐지에 헌신한 윌버포스의 정치가로서의 길은 철저히 기독교 신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책 윌버포스의 저자 윤영휘 교수는 윌버포스가 25살 복음주의적 회심을 하면서 정치가의 사명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말합니다. 진짜 정치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근데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나는 노예무역이라는 악습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을 해야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정치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의회 활동을 하면서도 윌버포스는 특정 정당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휘그당, 토리당 등 주류 정당을 따르지 않고 독립파로서 노예제 폐지라는 사안에만 집중했습니다. 정치적이되 정파적이지 않으려는 노력은 한 정당에 속해 당론만 따라가는 우리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한쪽 정파에 속하지 않고 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주제에 따라서 거기서 최대한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을 모아서 또 가장 성경적인 가치관이 강화된 정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또 의미가 있고요. 당시 노예무역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노예무역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인한 제도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노예무역 폐지를 놓고 영국 사회도 찬반이 크게 대립했지만 윌버포스는 설득과 타협을 놓지 않았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오늘의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을 개혁의 반대자로 만들기보다 그중에 일부라도 최대한 이들을 개혁의 대회에 동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한 개혁이기 때문에 영국은 노예무역 폐지, 노예제 폐지는 정파가 집권 세력이 바뀌어도 이제 어디에 쏠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의 성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양 사학을 전공하고 영국의 기독교와 정치, 군사 문제 등을 깊이 연구하며 윌버포스의 일대기를 담아낸 윤영휘 교수는 위대한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다수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복음적 실천이 강조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교회의 역할을 주목한 겁니다. 사회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고 또 선도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가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흐름을 만드는 역할을 또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도 있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갈등과 대립 속에서 통합을 이루어낸 200년 전 기독 정치가의 길을 오늘 우리의 기독 정치인들에게도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에 당선된 고경환 목사가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경환 목사는 영성기도회와 한경직 포럼을 개최해 한기총의 설립 정신을 되살리겠다며 한기총을 한기총답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경환 목사는 이어 지금까지 한기총을 지켜오신 분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서 설교한 신촌 선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는 고경환 목사는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도자라며 한기총의 정신을 되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숭실대 출신 목회자들로 구성된 숭실대 목회자협의회 숭목회 신임 대표회장에 세은예교회 황형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황형택 신임 대표회장은 숭목회 목회자들이 실질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장과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겠다며 학교와 교회,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숭실의 정신과 숭목회 선배 목회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이어가겠다며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숭목회는 신대원생 장학금 지원과 숭목회 주관 숭실조찬기도회 재개 등을 논의하고 나라와 민족 통일,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군종목사단 영성수련회가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내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영성수련회에는 육해공 등에서 활동하는 군종목사 250여 명이 참석해 군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한 한국군종목사단장 정비호 목사는 군선교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대안이라며 군종 목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종 목사단은 오는 6월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젠더 통합을 주제로 양성평등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훈삼 총무는 어느새 우리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양성이 평등한 문화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교회 안 젠더 통합 리더십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정한 청빙과 임명 절차 마련, 경력 단절 목회자의 재진입 지원, 성평등 교육 등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다음 세대를 길러낸 장학재단 백석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백석장학회는 어제 서울 방배동 총회회관에서 장학회 출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채비를 마쳤습니다. 출범 감사 예배에서 설교한 예장백석총회 이규환 총회장은 장학금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후학들이 총회와 잘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총회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규환 총회장은 백석장학회를 위한 기금으로 1억 원을 약정하고 1학기 개강 때부터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우선 장학기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목회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제2회 목회자 임파워먼트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감신대 유경동 총장은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감신대 목회자 임파워먼트 세미나는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감신대 교수들이 신약학과 종교철학, 웨슬리 신학, 목회 상담, 설교학 등 전공 분야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